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꾼입니다. 새해에는 한번 i7, i9 이런 고성능 비싼 노트북보다 누구에게나 추천하기 좋은 i5급 저렴한 가성비 노트북부터 가볍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12세대 인텔 i5 모바일 고성능 버전 H 프로세서에 RTX 3050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고 QHD 해상도보다 높은 2880x 1620 해상도에 OLED 모니터가 탑재돼서 전체적으로 부족함 없고 성능 밸런스가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ASUS VivoBook Pro 15 OLED K6500ZC-MA283 노트북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사양부터 보면 CPU는 인텔 12세대 i5 1245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요. 그래픽은 외장 엔비디아 RTX 3050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막 엄청나게 고사양까지는 아니지만 빡센 작업을 하거나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요. 일반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상의 성능은 충분히 가성비가 좋고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간다고 느낄 정도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CPU는 4개의 퍼포먼스 코어와 4개의 효율 코어로 옥타코어 12개 스레드로 작동하는데요. 바로 전 11세대 CPU의 인텔 i7 프로세서와 동일한 옥타코어 프로세서여서 성능은 얼추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고요. 성능 코어와 효율 코어의 조합으로 전성비 효율은 좀 더 좋기 때문에 가격 대비 굉장히 뛰어난 활용성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메모리는 4800MHz 속도의 최신 LPDDR5 16GB 메모리가 들어갔고 온보드 메모리여서 추가나 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장 장치는 고성능 NVMe SSD 512GB가 들어갔고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마크 결과도 상당히 준수한 속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노트북을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가성비 노트북 중에서는 모니터 등의 기타 사양이 좀 더 출중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모니터가 15.6인치 2880x 1620 해상도 120Hz의 OLED 디스플레이로 스펙이 뛰어나고요. 그 밖에 70Wh 배터리 용량, 썬더볼트 퍼 탑재, 1.8kg의 제법 가벼운 무게같이 전반적인 옵션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노트북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120만원에서 130만원대의 최저가로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트북의 색상은 콰이어트 블루라는 색상과 쿨 실버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제가 가져온 제품은 콰이어트 블루인데 그냥 보면 약간 푸른빛이 감도는 짙은 그레이 컬러 같아요. 일단 모니터 상판은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요. 표면 처리를 꽤 고급스럽게 해서 세련돼 보이는데요. OLED 디스플레이답게 노트북 상판의 측면 두께가 얇은 편인 것도 만족스럽고요. 디자인의 특색이라고 하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외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판의 패턴 디자인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매트한 질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는 세련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밋밋한 디자인은 아닌 게 상판의 로고 부분이 조금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키보드의 엔터키에도 비슷하게 디자인돼서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조금 특이한 건 노트북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박테리아 증식 억제를 위한 특수 항균 처리 기술인 ASUS 안티박테리얼 가드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하다하다 노트북에 항균 처리하는 것까지 보게 될 줄이야. 별일이 다 있네요. 아무튼 ISO 기관의 인증까지 받았고 보호 효과 지속도 최소 3년으로 좀 더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요즘 같을 때에는 없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용성과 관련된 디자인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180도 회전하는 힌지가 적용돼서 모니터를 바닥에 완전히 눕혀놓고 마주보는 사람까지도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시야각도 좋아서 충분히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6인치 노트북이기 때문에 크기는 제법 큰 편인데요. 하지만 두께는 1.89cm로 생각보다 얇아서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이고요. 실제 측정해본 무게는 1.79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RTX 3050 외장 그래픽까지 포함된 노트북의 스펙을 생각해보면 휴대성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는 생각보다 높은 출력에 150W 어댑터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피가 조금 큰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작고 무게는 가벼워서 케이블까지 포함한 무게도 465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썬더볼트 퍼 단자가 있어서 USB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휴대 시에는 이런 작은 USB PD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디스플레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일부 노트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독성 문제부터 확인해 보았는데요. 비보북 프로 15 노트북은 해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OLED 특유의 가독성이 좋지 못한 부분 등이 일단은 체감되지 않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OLED 패널답게 시네마급 색 재현율인 DCI P3를 100% 충족하는 색상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색을 정밀하게 구현했다는 팬톤 컬러 인증까지 획득했고, 보시는 것처럼 마이 에이수스 설정에서 색상 프로필을 sRGB, DCI P3 등으로 바꿀 수 있어서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전문가분들, 영상 그래픽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활용하기에도 좋을 정도로 매우 수준 높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OLED 하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밝기도 최대 600니트를 지원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HDR 인증기관인 베사로부터 트루블랙 600 HDR 인증까지 획득했고요. 관련 콘텐츠를 볼 때 완벽한 블랙 컬러를 재현하는 부분과 뚜렷한 명암비, 그리고 화사함은 정말 이게 가성비 노트북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600니트의 피크 밝기는 햇빛이 강한 밝은 장소에서 사용할 때도 화면이 잘 보이는 좋은 점도 있고, 120Hz 주사율로 게임도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가지로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포트 구성은 왼쪽에 USB 2.0 단자 2개가 있고요. 오른쪽은 순서대로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썬더볼트 퍼 단자, HDMI 2.1, USB 3.2 제넌 타입 A, 전원 입력 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단 USB 3.2, USB 2.0의 포트 개수가 서로 바뀌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썬더볼트 퍼 단자가 들어갔다는 게 너무 커서 이런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썬더볼트 단자를 이용해서 USB PD 충전은 물론 모니터 연결, 초고속 데이터 전송, 멀티포트 허브를 통한 다양한 포트 확장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DMI 2.1 단자가 적용돼서 최대 4K 120Hz 외부 디스플레이까지 연결 가능한 점도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주변 기기는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모니터 상단에는 화질이 좋은 풀 HD 스펙의 웹캠이 탑재되었고요.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어서 미사용 중에는 렌즈를 가려서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3열 숫자 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되었고요. 키와 키 사이가 조금씩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키배열이어서 오타율이 적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요. 타건감 역시 무난무난하게 좋은 노트북에 탑재된 키보드에 평균적인 키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도 하만카돈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스피커 출력도 제법 짱짱해서 상당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은 최대 1101점의 멀티코어 성능, 싱글코어는 최대 1689점이 나왔고요. 바로 이전 세대 i7 프로세서에 상당히 근접하는 성능으로 영상 편집 작업에서 상당히 쓸만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점수는 그래픽스 코어는 최대 13257점이 나왔습니다. RTX 3050이 탑재됐기 때문에 웬만한 고사양 게임도 충분히 부드럽게 즐길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2880x 1620 해상도에 120Hz 주사율로 모니터의 스펙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래픽 품질에 따라 1920x 1080으로 낮춰서 플레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모니터 스펙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15.6인치로 화면이 작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풀 HD로도 충분히 좋은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게임은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포르자 호라이즌 5를 해봤고요. 먼저 오버워치2의 경우는 2880x 1620 해상도,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에서 최소 51에서 최대 80프레임, 평균 65프레임 전후로 초고화질로도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1920x 1080 풀 HD 해상도 매우 높은 옵션에서는 최저 97에서 최대 157, 평균 125프레임 전후로 주사율을 만족하는 프레임을 보여주었고, 120Hz의 응답 속도도 0.2ms의 OLED 디스플레이여서 일반 게이밍 노트북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1920x 1080 해상도에서 국민 옵션으로 설정했고요. 렌더링 스케일은 100으로 맞춘 상태에서
최저 93에서 최대 187프레임, 장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야외 기준으로 평균 120프레임 전후로 마찬가지로 전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게임 중에서는 가장 고사양에 속하는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경우는 1920x 1080 해상도 그래픽 설정 높은 프리셋에서 최저 78에서 최대 115프레임, 평균 100프레임 정도로 부드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CPU의 온도는 94도C 전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CPU 부스트 클록은 3GHz에서 최대 4GHz까지 변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도가 높긴 하지만 스로틀링이 엄청 뚜렷하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고요. 비보북 포지션이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나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경우는 좀 더 온도가 낮은 86도C 전후가 나왔고 CPU 부스트 클록도 3.5GHz 전후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바깥의 키보드 외부 온도는 칩셋이 위치한 상단 부분도 약 36도C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이 정도면 전혀 키보드로는 열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70W 용량으로 일반 보급형 노트북보다 30에서 40% 정도 높은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배터리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99%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86%로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노트북은 사양도 가격도 보급형 가성비 노트북 같아 보이지만 모니터도 그렇고 포트 구성도 그렇고 보급형이면서 프리미엄 노트북 같은 묘한 밸런스를 보여주었는데요. i5급 프로세서라 할지라도 애초에 i7급의 U가 붙은 저전력 프로세서보다 좋은 H 고성능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멀티코어 성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점도 있고요. RTX 3050 외장 그래픽도 탑재되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나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분들도 사용을 하면 사용을 했지 일반 사용자분들이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대학교나 회사에 가지고 다닐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느리거나 불편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